2화 1장 진예. 내 세상 이름이 예쁜 아는 처음 본다. 진예. 그러게요, 어머니. 허벅다리에 나타난 그 이름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과 평생을 살 수도 있는 운명의 정인이 아름다운 이름을 지니고 있어서 좋았다. 만나면 꼭 잘해주겠노라, 밥은 굶지 않게 해주겠노라 결심했다. 얼굴도 보지 않았지만 고운 이름만으로 평생 그녀만을 바라보며 살 자신도 생겼다. 한데 네가 모실 분은 누구보다도 귀한 분이시다. 그것이 환제국 황제의 이름이라고는 꿈에서도 상상해보지 못했다. 밥을 굶는 게 문제가 아닌 여인. 그것도 모자라서 제국 내에서 가장 지고한 여인. 무건은 그 여인의 침전이라는 용마루가 없는 전각에 들어왔다. 살 하나 부러지지 않은 격자문. 까치발을 세워도 머리가 닿지도 못할 높은 천장. 도대체 몇 걸음을 걸어야 끝에 도달할지 모르겠는 넓은 내부. 밝아졌다 잦아들었다 다시 밝아지기를 반복하는 작은 불빛은 괜히 가슴을 불안하게 했고, 붉은 천기가 드리워진 침상은 괜스레 마음을 흔들어댔다. 그 와중에 제 눈앞에 있는 여인은 옷을 스르르 벗어 어깨쪽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무건은 괜히 더 그 부근을 몰두해 바라보았다. 정확히는 그녀의 오른쪽 어깨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그들의 인연을 증명해주고 있는 선명한 명인을. 연무건. 아무리 배운 것 없는 평민의 자식이라도 부모님과 정인, 그리고 자신의 이름 정도는 읽을 줄 알았다. 무건은 진예의 하얀 어깨에 적혀있는 한자를 신기하다는 듯이 누르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었다. 연무건. 글이 말하는데 가슴에 묘한 감개가 어렸다. 아무리 봐도 제 이름이 맞았다. 진예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이름이 틀림없으렸다. 네, 아니, 그렇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마라. 예를 갖춰라. 옥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침전에 들어오기 전에 서엽의 당부가 이어졌으나 무건은 벌써 모두 어겼다. 뒤늦게 그것을 깨달은 무건이 제풀에 흠칫 놀라 밖을 쳐다보았다. 밖엔 저승사자의 그것처럼 검은 그림자가 짙게 져 있었다. 조서엽이었다. 그가 이 안의 상황을 엿듣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은근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진예가 무건의 얼굴로 손을 뻗어왔다.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붉은 눈동자가 무건과 시선을 맞췄다. 밖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다. 작은 입술 사이에서 나오는 나지막한 음성에 무건이 얼굴을 붉혔다. 진짜 그래도 됩니까? 무심결에 대꾸했다가 무건은 또 움츠러들었다. 평생 예법 따위 배우지 못해 제가 생각해도 말투가 정말 이상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서당계 노릇이라도 했어야 하는 건데 난생 처음 배우지 못한 한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진예는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그럼 너는 하늘이 맺어준 나의 정인이 아니더냐? 목소리는 어찌 이리 고우십니까? 또 눈은 어떻게 이리 아름다우십니까? 긴 속눈썹이 어떻게 이리 나비날개처럼 예쁘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펄럭일 때마다
무건의 가슴도 팔랑팔랑 간지러워지고 있었다. 가슴 속에 작디 작은 나비 한 마리를 품게 되었다. 덕분에 그는 숨 한 번 쉬기도 조심스러워졌다. 환제국의 황제, 진예. 그간 자신에게는 멀고도 먼 존재였다.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이름이 뭔지도 관심이 없었다. 황제 따위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친다고. 전쟁만 안 나면 그만이다. 그런데 저 멀리 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정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천하절색이었다. 하여 저도 모르게 경직되어서 자꾸만 말을 더듬게 되었다. 하지만 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폐하와 한 이불을 덮을 수... 하지만 문장이 완성되기 전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이런, 한 이불을 덮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무건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예를 보았다. 의문이 가득한 눈길이 향하자 진예가 픽 웃더니 옷매무실을 가다듬었다. 사락사락. 그녀가 몸을 일으키면서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앉아있는 무건에게 일어나라 마라 하는 말 한마디 없이 진예는 넓은 침실을 사뿐사뿐 걷기 시작했다. 치마 밑으로 검은 신발을 신은 작은 발이 보였다 말았다 했다. 무건은 제 한 손에 다 들어올 신기할 만큼 작은 그 발도 넋을 잃고 보았다.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에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어찌 이리 얼굴이 달아오르는지. 손바닥에 땀이 찼다. 당장 간지러움이 올라오는 부위를 움켜쥐어 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싶은데 함부로 행동할 수 없으니 일단 참아야 했다. 그것이 못 견디게 괴로웠다. 그때 정신 차리라는 듯 머리 위에서 진예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황궁의 옛 따위 조금도 배우지 못한 너를 내 어찌할까. 아직 고민 중이다. 방 곳곳에 놓인 등잔의 불꽃이 미약하게 흔들릴 때마다 진예의 그림자도 흔들흔들했다. 무건은 어쩐지 엄숙해진 분위기에 꿀꺽 침을 삼켰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 진예가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다. 그따위 것이 어디 대수인가? 아니 그러하냐? 무건은 여전히 두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진예를 올려다보았다. 무건의 순수한 눈이 당혹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런 그를 내려다보는 진예의 눈은 차가웠다. 너는 내게 아무 쓸모가 없지 않으냐. 일자무식인 무건이라도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다. 어쨌든 그도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무건은 한순간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를 내었다. 그럼 왜 이곳에 데려다 놨느냐 묻는 것인가? 정곡이었다. 진이가 눈을 휘며 웃더니 무건의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고 허리를 굽혀 귓가에 입을 댔다. 작은 목소리가 속삭여왔다. 그야 마음에 안 들면 그대의 목을 치려고 찾은 것이지. 정인이라 해봤자 어차피 죽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폐하.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무건이 말을 잇지 못하자 진이가 훗 소리내어 웃었다. 그래, 상황 파악이 좀 되느냐? 기특하구나. 무건은 멈춰버린 머릿속에 억지로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자 어떤 결론 하나가 나왔다. 무서운 가정이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죽습니까?
어떨 것 같으냐? 무건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황제가 죽으라면 죽어야 한다. 평민의 아들인 자신 따위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무건의 혼란을 눈치챘는지 진이가 마치 달래듯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면서 아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재촉했다. 어떨 것 같으냐 물었다. 무건은 눈을 질끈 감았다.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말을 멋지게 꾸미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하여 솔직하게 말하자 진이가 크게 웃음소리를 냈다. 걱정 마라. 내 이 공간은 소중하여 피를 묻히길 원하지 않으니. 내일 아침까지는 살려두겠다는 뜻인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여인 앞에서 무건은 왜인지 남일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아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말을 마친 진이가 도로 허리를 폈다. 그녀의 얼굴이 멀어졌고 무건의 고개도 더 위를 향했다. 진이가 눈을 가늘게 떴다. 내 얼굴을 그리 뚫어져라 봐선 안 된다고 들었을 텐데. 경고의 말을 들었으나 무건은 마냥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여기서 물러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용기가 불쑥 솟은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말대꾸를 하게 됐다. 하지만 곧 죽을 거라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제법 당돌하구나. 한 말씀 더 올려도 됩니까? 무엇이더냐? 그럼 왜 저를 이 방에 들이셨습니까? 진이가 눈을 내리떴다. 무표정했으나 눈빛에는 제법 이체가 돌고 있었다. 어쩌면 불쾌해하기보다는 재미있어 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당장 죽이지는 않을 터. 무건은 그것을 일단 마음대로 짓거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한밤중에 정인을 자신의 방에 들이는 자는 정숙지 못한 것이라 배웠습니다. 진이가 고개를 기울였다. 얼굴에서 웃음기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하여,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지? 이 방에선 죽지 않는다면 날이 밝으면 죽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아침엔 침실을 나서야 하니까. 무건은 문살 사이로 비치는 서엽의 그림자를 의식했다. 황제의 옆에 바짝 붙어 있으니 보통 무인이 아닐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자신이 이곳을 나서자마자 죽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란 명을 이미 받았을지도 몰랐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평범한 자신은 단숨에 목이 날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럼 그 전에 무건이 침을 꿀꺽 삼켰다. 목소리를 줄일 생각은 없었다. 비겁하다. 그런 건. 자신은 비겁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당장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당신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내일 아침에 최후가 죽는 것이라면 자신의 정인으로 짝지어졌다는 이 여인을 품에 안고 싶었다. 몸 어딘가에 이름이 새겨지면 운명이라고 했다. 이름이 나타났을 때 고운 이름을 보자마자 얼굴도 모르는 여인이 좋아졌다. 마침내 아름다운 얼굴을 마주하니 눈이 멀 것만 같았고 가슴이 뛰었다. 자신이 태어나 본 사람 중 가장 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범인 연무건에게 하늘이 내려준 정인이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제 목을 원하고 있으니
적어도 이 정도는 이루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쿵, 쿵. 심장이 거세게 박동했다.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말 한마디 내놓고 이토록 긴장한 적은 없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작은 바람의 소리마저 귓가에 크게 들려왔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명필의 붓 아래에서 꽃이 피어나듯 진이의 입가에 조용히 미소가 그려졌다. 그때였다. 그자를 처단하겠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건은 너무 긴장한 탓에 굴러가지도 않는 눈동자를 억지로 돌려 밖을 확인했다. 서엽의 그림자가 더 짙고 선명해진 게 보였다. 가까이 왔다는 의미일 터이고 그 모습을 진예 역시 보았을 것이었다. 진예는 다만 엄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만 불렀다. 서엽. 지엄한 황궁안이었다. 문을 닫은 이상 황제의 처소에서 난 소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입을 닫고 있는 게 맞았다. 한데 법도를 모를 리 없는 서엽이 끼어들었다. 감히 지존을 욕보인 죄. 신 조서엽은 그자를 용서할 수 없나이다. 덤덤한 목소리였지만 얼핏 분노가 묻어났다. 진이가 재미있다는 듯이 쿡 웃음소리를 내더니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림자가 들이우자 양쪽 문이 열렸다. 곧바로 서엽이 그녀의 앞에 엎드렸다. 폐하. 서엽은 충성스러운 신하였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진예의 발에 입이라도 맞추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구애를 하는 사내처럼. 그 모습을 흥미롭게 내려다보던 진예가 한쪽 무릎을 바닥에 내렸다. 그러자 침전 회랑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이 고개를 땅바닥에 닿도록 숙였다. 그들 가운데에서 진이가 손가락을 밀어넣어 슬쩍 서엽의 턱을 들어올렸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조서엽은 연무건을 내치기 위한 가장 쓸만한 패였다. 모두가 바닥에 고개를 박은 이 와중에도 등 뒤로 연무건이 이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렇게 앞뒤에 쏟아지는 두 남자의 눈길을 받아내며 진예는 이 자리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입술 밖으로 내었다. 그럼 네가 내 침소에 들 테냐? 서엽의 눈빛이 흔들렸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다. 어찌 그런 불경한 말씀을. 늘 침착한 서엽이 드물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이는 흐릿해진 그의 말꼬리를 그대로 잡아챘다. 네 입으로 꺼내진 못하겠지. 하지만 네 눈이 그리 말하고 있거늘. 신조서엽,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진이는 단정적인 어투로 말했다. 누구의 반론도 듣지 않겠다는 양,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양. 서엽의 말문을 차단한 그녀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러자마자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건방지게 이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무건과 눈길이 맞았다. 묘하게 거슬리는 시선이었다. 매번 제 발 아래에서 기던 신하들만 봐온 진예로서는 아주 낯설기도 했다. 그녀는 눈으로는 연무건을 보고 입으로는 서엽에게 말했다. 방울소리처럼 선명한 그녀의 목소리가 침전에 울려 퍼졌다. 조랑은 짐의 처소로 들러. 그리 명한 진예가 먼저 발을 돌렸다.